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쉐이프넷이라는 논문으로 작년에 트리플 AI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쉐이프넷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는 다별량 시계열 분류 과업을 수행하는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또 다양한 길이의 쉐이플렛 인풋을 유니파이 스페이스로 잘 임베딩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또 이 학습된 임베딩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쉐이플렛 벡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쉐이플렛이라는 것을 임베딩 벡터로 잘 표현하는 방법과 서로 다른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쉐이플렛을 찾는 방법론을 제안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높인 연구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 연구의 목표 과업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밸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으로 MTSC로 줄여서 논문에서 말하는 이 과업은 주어진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해당 레이블로 분류하는 과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 구분되는 이 영역을 잘 학습을 해서 각 시계열을 해당 레이블로 잘 분류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스펄스리 레이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레이블링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self-supervised 그리고 unsupervised 기반의 representation learning 모델 연구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쉐이플렛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플렛이란 짧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너티브한 타임 시리즈의 서브 시퀀스로 클래스를 잘 구분하는 데 결정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서브 시퀀스입니다.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 분류 과업에서는 이 쉐이플렛 기반의 클래시파이어가 좋은 성능을 달성한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보다는 디스턴스 기반 알고리즘으로 높은 분류 성능을 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열의 일부 서브 시퀀스인 이 쉐이플렛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아래 세 가지의 이 시계열이 주어진다면 각각의 쉐이플렛에서 가장 매칭되는 부분의 이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가까운 디스턴스의 시계열이 갖는 그 클래스가 이 쉐이플렛이 대표하는 클래스인 것으로 보고 분류 과업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쉐이플렛을 앞에 장표에서처럼 단순한 거리 기반이 아니라 SVM이나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이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즉 이는 쉐이플렛 캔디데이트와 시계열 인스턴스 간의 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벡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과정의 예시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첨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쉐이플렛 후보군, 즉 서브 시퀀스들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의미한 이 쉐이플렛 후보군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쉐이플렛과 각 시계열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즉, 각 쉐이플렛에 대한 이 시계열들의 거리가 이 시계열의 인풋의 이 피처 디멘션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형화된 인풋 벡터는 머신러닝의 인풋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름 비유를 해보면 자연어 배치 내에서 토큰 딕셔너리를 구축을 하고 일정 길이의 센텐스 임베딩 벡터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쉐이플렛 기반 접근 방법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는 여러 개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쉐이플렛을 추출하고 비교하는 데에 단별량 대비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아래의 그림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다별량 시계열에서 쉐이플렛을 추출을 하고 직접 변수마다 이렇게 비교해주는
완전 탐색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발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쉐이플렛은 각 변수마다 서로 다른 길이와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쉐이플렛을 인스턴스마다 비교하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캔디데이츠가 많은 경우에 분류과업에서 디스크리미너티브한 쉐이플렛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1번과 2번을 통해서 이 기존의 방법론들이 효과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대한 해석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을 합니다. 즉, 그래서 쉐이플렛의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챌린징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쉐이플렛 사용을 위해 유의미한 쉐이플렛을 도출하는 방법과 또 서로 다른 변수의 다양한 길이를 하나의 임베딩 스페이스로 도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쉐이플렛 피처가 인터프리터빌리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컨트리뷰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방법론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Related Work로는 본 논문에 제한 방법론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인 티로스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로스라는 방법론은 이전에 최희정 박사과정이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 다뤄줬던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인데 이는 2019년도 닙스에 어셉되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만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해당 논문은 워드2백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거티브 샘플링 기반의 unsupervised triplet 로스를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워드2백의 기본 가정을 보면 위 그림처럼 어떤 단어와 해당 단어의 컨텍스트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서로 유사할 것이다라는 가정과 또 컨텍스트가 아닌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는 랜덤한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컨텍스트 단어 대비 덜 유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영감을 받아서 티로스는 이런 트리플렛 로스를 제안을 합니다. 이 트리플렛 로스란 어떠한 앵커를 기반으로 포지티브한 것은 유사하게 그리고 네거티브한 성질은 이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로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 트리플렛 로스와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제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 아래 페이지와 같은데 트리플렛 로스에서는 네거티브 이그젬플과 포지티브 이그젬플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활용을 해서 이 트리플렛 로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티로스에서는 시계열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다음과 같이 구축을 하는데 어떤 시계열 인스턴스에서 랜덤한 서브 시리즈가 앵커가 되고 이 앵커 내에서 랜덤하게 선택된 그러한 서브 시리즈가 포지티브 페어가 됩니다. 또 이 해당 인스턴스가 아니라 다른 인스턴스에서 랜덤하게 뽑힌 서브 시리즈는 네거티브 페어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 티로스 수식을 보면 앵커와 포지티브는 유사하도록 이제 강제가 되고 네거티브와는 상이하게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도록 강제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넷의 전반적인 학습 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으며 하나씩 단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방법론 설명에 앞서서 간단한 노테이션과 시계열 데이터 인풋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총 M개의 시계열 인풋 배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시계열은 변수 V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V개의 변수를 갖게 되고, 시계열의 길이는 N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이는 클래시피케이션용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M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활용되는 디스턴스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디스턴스란
이 길이가 더 짧은 시퀀스인 이 TP와 이 TQ의 이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가장 유사하게 매칭되는 구간의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을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이 가장 매칭되는 부분은 이 파란색이 최종적으로 TP와 TQ의 거리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거리 개념을 바탕으로 쉐이플렛도 정의가 되는데 쉐이플렛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서브 시퀀스를 의미를 합니다. 즉 특정 클래스 CJ에 해당하는 쉐이플렛 S는 해당 클래스인 CJ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클래스로부터는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에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이 빨간색의 쉐이플렛 S가 주어졌을 때 쉐이플렛 S와 이 주어진 시계열 간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쉐이플렛으로는 클래스 A와 클래스 B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쉐이플렛이 주어진다면 이 시계열 A를 B로부터 잘 구분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방법론의 각 스테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방법론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하나씩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이플렛 캔디데이츠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M개의 인풋 시계열에 대해서 V개의 변수별로 길이 L의 쉐이플렛 윈도우 사이즈로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쉐이플렛 캔디데이츠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각 쉐이플렛별로 두 개의 레이블이 부여가 되는데 하나는 각 쉐이플렛이 어느 변수로부터 뽑힌 것인지에 대한 레이블이고 두 번째로는 해당 쉐이플렛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레이블입니다. 길이 L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이 되고 소스 코드에서는 시계열 원래 길이 n의 0.6, 0.4, 0.2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의 이 인풋 텐서 배치는 다별량 시계열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각 시계열은 3개의 변수를 갖고 있으며 각 변수의 길이는 길이가 10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시계열에 해당하는 이 레이블은 1과 2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플렛 윈도우를 원래 길이 10의 0.6배인 6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6의 길이로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서브 시퀀스를 구하면 아래와 같이 도출이 되는데 예시로 이 노란색은 이 원본에서 원래 시계열의 이 부분에 위치하는 서브 시퀀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초록색은 원본 시계열에서 이 부분에 위치하는 서브 시퀀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시계열의 이제 쉐이플렛에 대응이 되는 이 레이블은 이제 아래와 같이 도출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해당 쉐이플렛이 어느 변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레이블로 이 노란색은 이제 원래 시계열에서 두 번째 변수, 즉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의 레이블이 부여가 되었고 초록색은 원래 시계열에서 첫 번째 변수인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0의 레이블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는 레이블이 1과 2이기 때문에 해당 그 인스턴스로부터 뽑힌 쉐이플렛도 각각 1과 2의 레이블이 이렇게 구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쉐이플렛의 길이가 6인 경우를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과정이 이 쉐이플렛 길이에 따라서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면서 각각의 이 쉐이플렛 캔디데이츠의 집합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쉐이플렛 생성 부분이었고 이제 이 쉐이플렛을 어떻게 인베딩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출한 쉐이플렛 캔디데이츠는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 유니파이 스페이스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멀티-랭스 인풋 다일레이티드 커절 CNN이라는 MDC CNN을 제안을 해서 다양한 길이의 인풋을 일정 길이의 벡터로 도출했습니다. 해당 인코더 구조는 레지듀얼 블럭이 이렇게 스택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레지듀얼 블럭은 다일레이티드 커절 컨볼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다일레이티드 커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를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또 특정 시점에서 미래 시점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CNN 구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인풋과 똑같은 길이 아웃풋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이 J플랫의 길이를 일정한 길이로 도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맥스플링 레이어와 리니어 레이어를 도입을 해서 유니파이 스페이스로 임베딩하고자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MDC CNN의 아웃풋을 J플랫 캔디데이트 임베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코더 구조인 이 MDC CNN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비지도 학습 레프렌테이션 러닝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프렌테이션 러닝 방법론에 적합한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 펑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에 대한 제안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앞서 릴레이티드 워커에 설명드렸던 티로스의 트리플렛 로스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해당 방법론은 워드2백의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티로스가 착안한 이 워드2백의 두 번째 가정인 이 랜덤하게 선택된 컨텍스트의 레프렌테이션은 서로 멀게 위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항상 성립되지 않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해당 시계열에서 앞부분의 이 서브 시퀀스가 좀 멀리 떨어진 부분의 서브 시퀀스와 유사하게 지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티러스에서는 오직 하나의 포지티브 샘플만을 가지고 트리플렛 로스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언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겨 4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티로스의 이 수렴 그 양상이고 빨간색이 제안하는 방법론으로 학습한 로스의 그 수렴 양상인데 티로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수렴이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티로스에서는 포지티브 간 그리고 네거티브 간의 거리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Y 트리플렛 로스 펑션을 제안을 하는데 해당 로스 펑션은 아래에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앵커와 비슷한 샘플이 네거티브로 뽑히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개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해서 학습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포지티브 간 그리고 네거티브 간의 디스턴스를 고려를 해서 학습을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 이 트레이닝셋 T의 개수는 매우 커서 모든 샘플을 다 사용하기에는 계산 비용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길이의 쉐이플렛 캔디데이트 세트에 대해서 트리플렛 샘플링이라는 것을 수행을 해서 최종 트레이닝 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즉, 이 샘플링 과정은 이 MDC CNN이라는 인코더의 입력 값으로 사용할 이 서브셋을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트레이닝 셋 T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 X는 앵커 쉐이플렛의 캔디데이트를 의미를 하고 X 플러스는 K개의 포지티브 샘플 그리고 X 마이너스는 K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의미를 합니다. 트리플렛 샘플링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로 해당 샘플링 기법은 서플리멘터리 매터리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배치별로 생성된 각 길이의 쉐이플렛 캔디데이트 집합에 대해서 먼저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Y기의 클러스터가 도출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앵커와 유사한 캔디데이트가 네거티브 샘플로 뽑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아래와 같은데 각 Y기의 클러스터마다 랜덤하게 앵커 샘플 X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앵커 X와 같은 클러스 내에 존재하는 탑 K개에 가까운 포지티브 샘플 X 플러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앵커 X와 다른 클러스터에서 랜덤하게 네거티브 샘플 K개를 선택을 해서 X 마이너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각 클러스터별 샘플 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길이의 쉐이플렛 캔디데이트 집합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을 때 각 집합에 대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 기반 그 트리플렛을 다음과 같이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까만색이 랜덤하게 선택된 앵커이고 빨간색이 탑 K개에 가까운 포지티브 페어,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랜덤하게 선택된 클러스터마다 비례적으로 랜덤하게 선택된 네거티브 페어가 됩니다.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한 네거티브 샘플, 포지티브 샘플 그 방식보다 좀 더 체계화된 샘플링 알고리즘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 구축을 바탕으로 도출된 트리플렛 로스를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라고 칭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 수식에서 첫 번째 텀은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는 멀게 이제 인베딩 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텀은 포지티브끼리 더 이제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네거티브끼리 더 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텀을 보면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이제 위에 이 그림처럼 일정 마진 이상 멀어지도록 이렇게 분자 분모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텀은 인트라 샘플 로스로 포지티브 간의 거리 중 맥시멈 값을 로스로 쓰고 네거티브 간의 거리 중에서 맥시멈 값을 로스로 해서 포지티브는 포지티브끼리 그리고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끼리 더 잘 집합이 될 수 있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맥시멈 오퍼레이터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이를 스무스 맥시멈이라는 수학적으로 이미 알려진 근사식을 사용을 했고 이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은 서플리멘터리 매터리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해당 부분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벡터놈에서 P값이 무한대의 경우 맥스값을 근사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리니어 알제브라의 벡터놈에서 이제 그 벡터놈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해당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로는 이 MDCCNN이라는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며 이는 어떠한 길이의 캔디데이트, 쉐이플렛 캔디데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웨이트가 공유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로스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길이의 변수의 쉐이플렛 캔디데이트가 유니파이 스페이스로 잘 인베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쉐이플렛 인베딩을 바탕으로 어떻게 분류를 수행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된 MDCCNN을 바탕으로 모든 쉐이플렛 캔디데이트를 이제 유니파이 인베딩 스페이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보면 이 배치 내에 존재하는 모든 쉐이플렛 후보군 인풋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인베딩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시기화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 인베딩을 바탕으로 하이 퀄리티의 파이널 쉐이플렛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이 선택된 쉐이플렛을 바탕으로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에서 파이널 쉐이플렛을 선택하는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아래 그림에서 이 보라색 네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먼저 쉐이플렛 인베딩에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Y개의 클러스터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서 그 각 클러스터별 센트로이드와 가장 가까운 캔디데이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캔디데이트를 바탕으로 이 유틸리티 펑션에 의해서 탑 K개의 이제 파이널 쉐이플렛 인베딩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유틸리티 펑션을 보면 첫 번째 텀은 클러스터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쉐이플렛 캔디데이트를 잘 대표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고 두 번째 텀은 이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캔디데이트와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이버시티를 강제하는 부분의 텀입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하이 퀄리티의 쉐이플렛 인베딩을 뽑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은 논문에 언급이 없고 소스 코드 상에서만 존재를 하는 부분인데
클러스터 센트로이드와 가장 가까운 캔디데이트를 선택을 할 때, 앞에서 이 인풋 전처리 과정에서 구축을 해둔 이 레이블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클래스 레이블과 변수 레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즉,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널 쉐이플렛이 선택이 됩니다. 즉, 그 해당 쉐이플렛은 클래스도 잘 대표를 하고 또 변수도 잘 대표를 할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변수별 클래스 레이블로 생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활용되는 것인지 잠깐 언급드린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선택된 쉐이플렛 인베딩에는 사전에 구축한 어떤 변수로부터 수출된 것인지에 대한 레이블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원본 시기어를 참조를 하게 되고 왼쪽 그림에서 이 서브 시퀀스로 이제 뽑힌 것이 최종적인 쉐이플렛 SK가 됩니다. 이제 이 쉐이플렛을 바탕으로 시리얼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쉐이플렛 개수만큼의 이제 디멘션을 갖는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래 그림처럼 두 개의 쉐이플렛이 선정이 되었다고 할 때 빨간색은 첫 번째 변수, 그리고 이 까만색은 마지막 변수에서 뽑힌 그런 쉐이플렛입니다. 각각의 이제 변수에 대해서 쉐이플렛과 원래 이 변수 시퀀스에 대한 거리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거리에 대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 각각의 이 숫자 값들이 이제 디멘션을 구성을 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2차원의 크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도출이 됩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현재는 2차원이지만 K 값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어떠한 길이의 쉐이플렛이든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일정 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시계열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서 분류 과업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법론들에 대한 순차적인 설명이었고, 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소화하기에 조금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단계를 통해서 비주도 학습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으로 다양한 길이의 쉐이플렛 인베딩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트리플렛 샘플링과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학습된 인코더를 가지고 모든 트레이닝 샘플로부터 이렇게 유의미한 K개의 쉐이플렛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 K개의 쉐이플렛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K-means 클러스터링과 유틸리티 펑션이 사용이 되었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도출 방식은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이 SVM 등의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테스트 시에는 이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도출해서 저장을 해둔 이 파이널 쉐이플렛 값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UEA 벤치마크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한 것으로 맨 우측이 쉐이프넷의 성능인데 다른 MTSC 모델 대비 평균적으로 높은 이제 accuracy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30개 중에서 1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베스트 스코어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윌콕슨 순위 부호 검정 결과 두 가지 방법론 빼고 나머지 방법론들과는 유의미한 랭크 차이를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안하는 학습 방법론의 빠른 수렴 속도 그리고 안정적인 학습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논문에서 이를 통해서는 클러스터 와이즈 트리플렛 로스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리플렛 샘플링과 랜덤 샘플링을 비교한 장표인데 트리플렛 샘플링은 이렇게 인코더 학습에 사용할 그 쉐이플렛 캔디데이트를 뽑는 과정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렛 샘플링을 랜덤 샘플링으로 사용을 했을 때 4개의 데이터셋에서 제안하는 트리플렛 샘플링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고 이 랜덤 샘플링은 훨씬 더 낮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능 차이가 꽤 큰 편인데 랜덤 샘플링을 어떻게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만약에 티로스처럼 했다고 하기에는 원래 이 티로스의 샘플링을 통해서 성능을 도출했을 때 이렇게 낮은 성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성능 차이면 이제 많은 이 제한 기법들 중에서 이 트리플렛 샘플링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저자가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탑 K개의 쉐이플렛 캔디데이츠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안한 유틸리티 펑션에 대한 그런 실험 결과인데 유틸리티 펑션 대신에 랜덤하게 이제 선택을 한 경우에 대해서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을 했을 때 원래 유틸리티 펑션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K값에 따른 에블레이션 실험 결과인데 K값이 50으로 증가할 때까지 성능 향상의 폭이 커졌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이제 성능이 살짝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쉐이플렛 개수가 너무 적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량이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적절한 쉐이플렛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유의미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S1은 이제 첫 번째 변수로부터 수출된 그 쉐이플렛이고 S2는 그 마지막 변수로부터 수출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네 가지의 클래스를 갖는 데이터인데 해당 쉐이플렛을 바탕으로 레프렌테이션을 도출을 하고 이를 2차원으로 시각화를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 S2라는 것을 배드민턴 모션을 이제 다른 클래스로부터 구분해내는 데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S1은 워킹과 러닝의 정도를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신전도와 관련된 데이터셋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의 레이블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계열에 대한 레프렌테이션을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S1과 S2로 잘 구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제 원본 시계열보다 더 높은 해석력을 이렇게 쉐이플렛이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고 핵심적인 것은 클러스터와의 트리플렛 로스를 통해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인코더를 학습을 했다는 것이고 유의미한 K개의 쉐이플렛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펑션을 제안을 하고 쉐이플렛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최종 레프렌테이션을 도출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타 방법론 대비 쉐이플렛의 인터프리터빌리티까지 도출을 했다는 점이 컨트리뷰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마무리를 하면 이 다별량 시계열로부터 쉐이플렛을 도출을 하고 그 임베딩을 바탕으로 최종 시계열 레프렌테이션을 도출을 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 쉐이플렛을 인터프리터블하게 사용한 점이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메인 페이퍼에 압축적으로 서술이 되거나 또 실제 구현과는 다르게 생략이 된 부분도 존재해서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과 소스 코드 없이는 이해가 좀 다소 어려웠습니다. 또 추가로 학습 시간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를 하는데 트리플렛을 구성을 하고 또 이를 샘플링하는 과정 그리고 탑 K개의 파이널 쉐이플렛을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총 2번의 K-means 클러스터링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 알고리즘이 클러스터별 또는 클러스터 내 샘플별 또는 샘플의 변수별로 반복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실제 소스코드에서도 포르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학습 시간을 측정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이 제안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